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76%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수도권 집값 폭등이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진단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8월 18일에서 24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응답이 76%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책 실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8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73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패널을 운영하는데 경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한국경제학회 평생 회원이고 경제학 관련 학회 중 여러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집값 폭등이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하게 동의한다가 30%,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46%로 76%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다 자세히 보면 먼저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 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한다가 30%이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46%로 전체 76%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펼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가 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11%로 높았습니다. 또 최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56%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8%,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는 3%에 불과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입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과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 중 어디에 동의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 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2%나 동의하고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14%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이 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주택가격 안정이 23%,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 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교수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재건축 억제,
양도소득세의 중과 임대사업자 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2017년 2월부터 폭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근본 요인은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대폭 늘어난 부동자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하의 부동산 주택정책 실패 횟수가 23차례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시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추궁했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실패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부동산 때문에 문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며 정책 실패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모든 원망이 대통령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실질적인 큰 대책은 23번이 아닌 6번으로 결코 대책의 남발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나 소비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정부의 완강한 자세로 반시장으로 계속 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학자들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는 주거 선호지 공급 확대를 78%로 압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강화도 꼽았지만은 대출 규제 강화 의견은 전무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논란을 거듭했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신고제 등이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9월 2일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인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월 10일 투기 세력을 상시 감독 단속할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입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임시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조직될 예정입니다. 이러면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는 현재 13명에서 70명 선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이 늘어나면서 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중심이었던 실거래 조사가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9월 중 관련된 입법을 통해서 분석원이 개인 금융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각종 세금 납부 관련 증빙 자료나 보험료 납부 기록, 대출이나 계좌 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자본시장 조사단을 창구해서 권한과 기능을 설계하겠다지만은 부동산 전담감독기구 설치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조사단은 주가 조작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데다 계약 과정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다 보면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까지 지나치게 깊숙이 들여다보며 사적 거래에 간섭할 소지도 있습니다. 시장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가가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시장만을 감독하는 기구를 둔 국가는 없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기구만 잘 활용해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옥상옥의 사정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불식하려면 감독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탈세나 시장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은 또 하나의 사정기관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 정부는 최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켰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감시할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 놓아도 될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하니 또 다른 시장 실패를 양산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과 검은색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